안녕하십니까. 3주차 1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가 역량 설명은 다 했습니다. 그죠? 이제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경력 역량이었죠. 설명 우리가 다 했고, 이번 시간에, 작품은, 세 번째 주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자, 이 작품은 이제 원서로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로 되어 있는 원서 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영화로도 이렇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도 제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그죠?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간이 좀 남게 되면은, 그죠? 네 번째 주제인데, 이게 이제 중국 작품인데, 사마천의 백이열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읽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죠? 우리 책에 요거는 이제 번역해서 있기 때문에 번역만 읽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전문이 있지만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좀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세 번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시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렇게 좀 드릴 텐데, 자, 여기 우리 책에 있는 내용에 앞서가지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책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책의 우리 책의 요 내용을 보시면은, 전체 이거 되게 긴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1부부터 해서 10부까지 내용 중에서 우리 책은 뭡니까? 8부 마지막 밤 교재 내용. 그 중에서 또 발췌됐고, 10부 헨리 지킬의 참여로 또 최후의 준술에서도 또 발췌됐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람들 있죠. 커루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행태에 대해서, 그죠? 뭐, 레니언 박사하고 이런 인물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좀 전체 읽어보지는 못하더라도, 그죠? 인물들의 어떤, 뭡니까, 그 어떤 성격 같은 걸 좀 알아야만이 8부, 10부 문제를 읽을 때 조금 더 뭡니까, 이해가 빠를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책 8부, 10부에 대해서, 글을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먼저 앞에 소개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킬 박사와 하이더 씨,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입니다. 이 개요를 보시면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단편 소설로 인간의 이중성을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이자 이중인격을 표현할 때 누구나가, 그죠? 읽어야 될 선구자격인 어떤 소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원작의 소설은 1886년 1월 6일 롱메드 그린 앤드 컴퍼니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책의 원제의 제목은 그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인데 이제 제목이 너무 기니까, 그죠? 한국에서 제목을 줄여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로 한국에서는 주로 유명하죠.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때는, 그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로 이렇게 제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창비 출판사에서 정확하게 번역해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인한 사례라는 제목으로 번역해서 이제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한국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번역해서 미스트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요 씨가 붙여서, 그죠? 이렇게 제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도 보시면은 지킬 박사 하이드 씨에서 이렇게 이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상세한 내용을 좀 보시면은, 물론 여기 주인공이죠. 헨리 지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헨리 지킬 박사는 인간의 몸에 선과 악 두 가지의 본능이 있다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가설을 세우게 되고, 여러 실험 끝에 화학약품을 하나 만들어 마시고, 자신의 인격을 두 가지로 나누기 위해 성공하는데, 하나는 원래의 지킬 박사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절대 악의 분신인 에드워드 하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그죠? 사실은 좀 공상에 가까운 이론이죠. 우리 몸의 선과 악이 구분되어 있어서 그죠? 그것을 약품을 통해서 분리시켜서 원래의 자기 자신인 지킬 박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악의 어떤 성질을 가진 에드워드 하이드라는 두 개를 이제 설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정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낮 시간에는 지킬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지킬은 굉장히 젠틀한 신사와 같은 행동을 보이고 밤에는 반대로 그죠? 하이드가 되면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인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실험의 성공에 고무되어 지킬 박사는 더욱 많은 약품을 만들어 마셔서 자주 하이드로 변신하지만 이제 이 약품에 대한 설명도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의 하이드를 더욱 통제할 수 없게 되고 마침내 지킬 박사의 인격과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악한 하이드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약품으로 그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보시면은 좀 공상적인 어떤 성격이 이제 강하게 되는데 이 작품을 계기로 해서 그죠? 프랑켄슈타인, 글리브 여행기, 유토피아 등과 함께 그죠? 최초의 SF 문학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서 재밌는 것은 약물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그죠? 인간을 두 개의 분류로 바꾸는 거죠. 이 약물을 이제 먹게 되면은 하이드에서 그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약물인데 이 약물이 이제 제조합에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금 약물을 만드는데 그죠? 이 이제 불순물이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물을 갖다가 이제 섞이게 돼서 이제 약이 그죠? 지킬 박사 하이드로 분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약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순물이 있는지를 이제 모르고 정품을 사용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정품 약제를 사용하면은 이게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이드에서 지킬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불순물이 섞였기 때문에 이 약품이 성공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그죠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물이 이제 그죠 아주 좀 뭐랍니까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약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설의 이제 구성에도 약간 특이한 면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1부터 그죠 쭉 있다 그랬죠. 앞에 보실 때 어떤 진상도 알려주지 않고 지킬의 친구 어터슨인데 이 어터슨이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인물입니다. 어터슨이 하이드를 추적하는 부분으로 시작하며 추리소설 같은 구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니언 박사의 수기와 지킬 박사의 고백서가 연달아 나오면서 진상이 서서히 밝혀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의문에서 해답을 밝혀주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추리소설, 지금 추리소설이죠, 그죠? 형태를 이렇게 많은 형태를 따르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작품은 이제 뒤에 그죠? 8하고 9에서 이제 발췌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지만은 어쨌든 간 이 소설의 처음부터 이제 보시면은 이런 그죠? 추리소설과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킬과 하이드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은 이 작품의 반전에서 해당하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그죠 이것이 밝혀지지 않죠. 지킬은 아주 젠틀한 사람으로 나오게 되고 하이드는 뭡니까 사람을 갖다가 그죠 타락에 빠뜨리는 아주 좀 지금 말하면 좀 사이코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이제 맨 마지막에 그죠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스포일러라고 생각할 수 없겠죠. 지금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제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전체 제품을 개요를 보시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약품이 어떻게 제조돼서 만들어졌고, 그죠? 형태를 이제 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이 이제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인물은 이제 어떠선이다, 어떠선이. 어떠선이 이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죠? 중요한 인물인데, 한번, 책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건 이제 지킬 박사와 레니엄 박사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지킬하고, 그 다음에 어떠선하고, 그 다음에 레니엄, 이 세 사람이 그죠? 중요한 어떤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떠선은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고 소설 묘사에 따르면 마르고 키가 크고 어물한 외모의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정감이 가는 인격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후반에 공포에 떨던 지킬 박사의 하인들이 후반에 이제 책에 나옵니다. 지킬 박사 하인들이 어떠선이 나타나는 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선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정도로 이제 봤을 때는 아주 이제 신뢰가 깊은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책 안에서 그죠? 어떠선 박사의 어떤 내용을 보시면은 변호사로서 지킬 박사가 자신이 사망하거나 3개월 이상 실질되는 경우 25만 파운드에 달하는 자신의 유산을 대부분 에드워드 하이드에게 넘긴다는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지킬 박사 하이드하고 처음에 같은 거는 모르죠. 모르지만 이제 이 변호사인 친구에게 자기가 사망하거나 죽으면은 이 하이드에게 재산을 넘겨라고 이제 유언장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상식적인 유언장과 하이드라는 수수께끼의 인물에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엔필드 나중에 나옵니다. 엔필드가 산책 중에 전한 하이드가 벌인 악행에 대한 목격담을 듣자 그를 추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필드가 이 하이드가 사이코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악행을 보게 되고 그 다음 이거를 뭡니까 어떠선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떠선에게 그죠? 그를 이제 추적합니다. 이제. 밤늦게 기다리다 만난 하이드에게서 악인이라는 인상을 받았으며 하이드가 유언장의 존재를 안다면 그죠? 하이드가 뭡니까? 사실은 동일인이지만은 이 하이드가 만약에 지킬의 그죠? 유언장을 받을 대상이라고 안다면은 하이드가 당장 뭡니까? 지킬을 죽이겠죠. 돈을 받기 위해서 그죠? 안다면 이제 지킬을 살해할 것이라 생각해서 지킬에게 충고를 하지만은 지킬을 듣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킬은 벌써부터 알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죠? 그 다음에 하이드가 루크경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루크경도 뒤에 나옵니다. 아 크루경이죠. 자꾸 루크경. 하이드가 크루경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크루경도 이제 살해하게 됩니다. 하이드가. 그래서 크루경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크루경이 어떠선에게 보낼 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과 동행하여 하이드 집을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킬에게 하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했으며 지킬은 하이드의 이름으로 하이드가 잠적하겠다는 내용을 쓴 편지를 보여줘서 자신이 하이드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떠선의 의심을 풀려고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동일인이죠. 하지만 게스트도 뒤에 인물이 나옵니다. 게스트가 게스트가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에 하이드가 자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언을 남깁니다. 그죠? 근데 그 필체를 보고 이제 이 게스트가 하이드가 쓴 필체가 누구하고 똑같다는 거죠? 지킬하고 똑같다는 걸 이제 감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게스트가 필적을 감정하여 하이드가 쓴 편지의 필적이 지킬 박사의 필적과 똑같다는 것을 밝혀내자 어떠선은 이제 더욱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드가 결국은 지킬 박사가 동일인물이라는 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 동안 하이드가 사라지고 지킬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시작하자 안심하였으나 갑자기 지킬이 다시 은둔하기 시작했고 레니엄 박사조차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니엄 박사도 또 사망하게 됩니다. 이 하이드에서 그죠? 그리고 지킬로부터 자신이 죽기 전에는 열어보지 말라는 수기에 대한 봉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니엄 박사가 지킬이 하이드로 변하는 거죠.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목격하게 되고 지킬로부터 자신이 죽기 전에는 열어보지 말라는 이제 수기를 봉투도 이제 보내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레닌이 목격자가 됩니다. 목격자가 되고 이 편지를 어떠선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책 나오는 마지막 부분이 그죠. 요 이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 있죠, 부분.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 봅시다. 이 부분 있죠, 그죠? 자, 레니언 박사의 진술 이 부분에서 나오고, 우리 책에 이제 없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밤 참여로, 요 세 개에서, 그죠? 요 이제 사건의 이제 실마리가 다 풀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이제, 그죠? 요 정도까지는 이제 뭐, 이제 어떠선이, 그죠? 되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레니언의, 여기 보시면, 그죠? 요 사실은 보시면, 자, 레니언의 수기와, 지킬의 고백을 읽고, 지킬 박사가 이제 맨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건의 진상을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가 됩니까? 지킬이 하이드였고 약물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자살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지킬이 마지막 남긴 유언장을 통해서 지킬의 마지막 남긴 유언장을 통해서 그 유산을 어떠선이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최후의 승리자는 어떠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하이드하고 동일이니까 그죠? 이제 어떠선이 받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죠. 헨리 지킬입니다. 자, 주인공 헨리 지킬은 의학 박사고, 민법 박사고, 법학 박사고, 왕리협회 회원 등을 지를 가지고 있는 이제 사회 저명 인사가 되겠습니다. 나이는 50살 정도로 되고 건장하고 균형 잡힌 체격에 수염은 기르지 않았습니다. 자, 집은 그죠? 데몬 박사라는 외과 의사가 살았던 집을 인수하여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에는 외과 강의실과 개인 서재가 있었기 때문에 지킬의 실험에도 그죠? 유용하게 삽니다. 이 안에서 실험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킬은 그죠? 약물을 하나 이제 만들죠. 약물을 복용한 결과 에드워드 하이드라는 또 하나의 모습으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하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지킬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의 유산을 하이드에게 넘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죠. 이걸 갖다 이제 어떠선 친구 변호사인데 맡기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은 이중생활을 하게 되죠. 낮에는 뭡니까? 젠틀한 지킬로 살고 있고, 밤에는 뭡니까? 하이드라는 좀 뭡니까? 그 형태로 나쁜 악의 형태로 살게 되는 이중생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약을 남용하였기 때문에 약을 이제 너무 많이 먹었죠. 이제 이중생활을 하면서 그죠. 이게 재미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것은 그죠. 재미없지만은 그죠. 나쁜 일은 나쁜 행동은 재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중독이 되면서부터 약을 남용하게 되고 마침내 약이 제로인 염류가 이제 바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풀을 통해서 풀이 집사입니다. 집사. 뒤에 가면 설명합니다. 집사인 풀을 통해서 다시 재료를 구해오지만 이번에 효과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약이 뭡니까? 불순물이 들어가면서부터 약이 완성된 경우죠. 그래서 이제 정품인 약을 사오니까 약이 뭡니까? 효과가 없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틀림없이 같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왜 효과가 없는지 이상해하며 풀을 시켜 계속 여기저기 도매상들을 통해서 재료를 사오게 하지만 계속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수수께끼는 결국 뭡니까? 불순물이 그죠? 들어갔는데 불순물이 약효를 드러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영원히 뭡니까? 하이드로 지내게 되어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지킬이 되겠습니다. 자, 하이드죠. 또 다른 인물입니다. 하이드는 약을 마시고 드러낸 헨리 지킬의 또 하나의 모습이 하이드입니다. 키가 작고 마른 젊은이며 창백하고 왜소한 체격으로 외모는 딱히 어딘가 기형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뭔가 그죠? 인상이 좀 더러운 어떤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누구나가 본 순간 혐오스럽고 끔찍함을 느끼게 되고 공포를 느끼는 외모.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하며 비생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이며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즐겨하게 되겠습니다. 자,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길거리에서 우연히 정면에서 부딪힌 여자 어린아이를 보통은 이렇게 주는데 그죠? 그대로 밟고 지나가 버리고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을 팔아달라고 하자
뭡니까? 사닥선을 날려 아이가 울부짖으며 달아나는 것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자, 하이드로 변신하는 것이 너무 간단하게 돼서 억누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지킬은 하이드에게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지만 하이드도 지킬을 정화하게 됩니다. 그죠? 늦었죠, 그죠? 결국 지킬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약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약도 완전히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떠선의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정상가리. 이제 어떠선이 자기를 추적해오죠. 아까 앞에서 배웠죠? 어떠선이라는 인물입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정상가리를 마시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레니언이죠. 자, 레니언은 어떠선과 지킬의 친구입니다. 자, 대학까지 어떤과 함께 지내는 이제 동창이 되겠고, 직업은 의사이며, 런던에, 그죠? 자신의 진로소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니언은, 그죠? 지킬의 그러니까 약을 알고 변하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러니까 12년 전부터 지킬 박사의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비과학적인 헛소리라는 생각하여 논쟁을 벌였고, 그 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만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레니언은 뭡니까? 지킬하고 이 약에 대해서 그죠? 의논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월 8일 날에 어떠선과 지킬과 함께 마지막으로 세 친구가 식사를 한 다음 날 지킬이 보낸 등기우편을 받게 되고 그것은 자신의 서재에서 서랍의 하나를 통째로 가져오고 자정의 진로소에서 자신이 보낸 사람을 기다려서 그 서랍을 통째로 건네달라는 건네받습니다. 그 다음에 레니언은 그 편지대로 지킬의 집에 가서 지킬이 미리 고용해둔 열쇠공을 통해서 잠겨진 문을 따고 들어가 그가 시킨 대로 서랍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정에 진로소를 방문한 에드워드 하이드하고 만나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만나게 돼서 하이드는 약을 조제한 다음 레니언에게 이대로 설명 없이 자신의 약을 가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묻고 레니언은 이제 와서 물러날 수 없으니 끝까지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니언도 그죠? 그 약품 있죠? 약에 대해서 그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니언은 하이드가 지킬로 변하는 과정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니언이 그 약품 개발에 성공했고 하이드가 지킬로 변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레니언은 죽기 전에 자신이 목격한 사건에 대해서 수기를 써서 헨리 지킬이 죽기 전에는 열어보지 말라는 메모와 함께 어떠슨 변호사 있죠? 이 사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떠슨이 이것을 다 알게 되죠. 죽기 며칠 전에 어떠슨을 만났는데 빼빼마르고 청백한 얼굴이라 어떠슨이 놀라자 자신이 그죠? 길어야 보름 한 달 정도밖에 못 산다는 말을 하게 되고 어떠선이 지킬에 대해서 언급하자 레니언은 지킬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화를 내고 그죠? 내자 어떠선은 좀 오한이 공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그 레니언이 지킬의 그죠? 그 상황을 행동을 다 알게 되고 어떠선에게 나중에 그죠? 수리를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엠필드 아까 넣었죠. 엠필드는 어떠선의 먼 친척입니다. 어디선의 먼 친척이고 뭔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뭘 목격하냐니까 주로 그죠? 일요일에 어떠선과 함께 산책을 주로 하는데 새벽녘에 우연히 지나던 길에 하이드가 여자아이를 짓밟고 지나간 것을 목격하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하이드에게 이제 그죠? 하이드에게 그걸 합니다. 이제 뭐랍니까 이제 왜 그러냐고 이렇게 이제 나무라게 되는 거죠. 나무라게 되고 이제 그 보상금으로 그죠? 헨리 지킬의 명의로 된 100파운드짜리 이제 수표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 가져가면 돈을 지불하는 그런 이제 수표인데 처음에는 이 하이드가 뭡니까? 헨리 지킬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하이드가 헨리 지킬을 이제 뭡니까? 명의를 도용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죠. 사실은 이제 같은 사람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책한 도중에 이 사건을 어떠슨에게 이야기하면서 헨리 지킬이 하이드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서 어떠슨이 하이드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 이제 뭐냐니까 이 하이드는 뭡니까? 이 의자를 짓밟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엔필드가 그죠? 이제 따지죠. 따지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두렵다 아닙니까? 하이드가. 그래서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100파운드 보상금을 주는데 이 사인이 뭡니까? 헨리 지킬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어떠슨이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나중에 다시 한번 어떠슨과 산책을 하다가 창가에 서 있는 지킬 박사를 이제 목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은 이제 지킬 박사의 집을 이제 돌봐주는 이제 하인인데 흔히 집사라고 하죠. 집사라고도 하며, 지킬 박사의 그림거리나 또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그죠? 알는 그런 아주 뭡니까? 오랫동안 지킬 박사와 같이 있던 하인입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은 뭡니까? 자택 안에서 하이드 모습을 목격하자 하이드가 지킬을 살해하고 지킬 행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풀이 집에서 뭡니까? 하이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실험실 안에서 그죠? 실험하면서 이제 변한 모습이겠죠. 그다음 하이드가 이제 지킬을 살해하고 지킬 행세를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떠슨을 불러가지고 뭡니까? 지킬 박사의 방문을 부수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도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는 이제 어떠슨의 사무장이고, 그 다음에 어떠슨이 누구보다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지킬 박사의 집에 자주 가게 되고, 풀과도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야기했죠. 이 편지 필체를 감정하는 거죠. 필체를 감정해서 뭡니까? 하이드의 편지하고 지킬의 필체과 그죠? 똑같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제 어떠슨이 알게 되는 거죠. 어떠슨은 이제 사무장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댄버스 커루경입니다. 자, 커루경은 이제 어떠슨의 친구이자 고객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연히 하이드하고 만나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루경이 이 하이드에서부터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 당시 주머니에 어떠슨에게 보낼 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또 연락을 가기도 하죠. 그래서 커루경이 하이드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어떤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유커먼 경위는 런던 경찰청에 이제 경위가 되고 커루경의 살인 사건을 조사하게 되죠. 하이드로부터 죽음을 당했으니까 경찰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떠슨과 함께 소거리에 있는 하이드의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경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브래드스죠. 브래드스는 우리 책 교재에 맨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죠. 지킬 박사 하인들 중 한 명이 이제 마부입니다, 마부. 그러니까 브래드 쇼가 그래서 지킬 박사의 하인들 중에 한 명으로 마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슨이 이제 그죠? 풀과 함께 연구실문을 부수고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니까 이제 풀이 그죠? 하이드를 발견해야 되니까 어떠슨을 불른 거죠. 그래서 이제 문을 부수고 들어갈 때 연구실 쪽 뒷문을 지키게 되는 사람이 브래드가 되겠습니다. 지킬이 하이드로 약을 먹지 않고도 변신하는 날 하이드 모습으로 실험실에 가는 걸 보고 놀라 쳐다보는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브래드 쇼가 그죠? 하이드 모습을 하고 어차피 지킬이 실험실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이드 모습으로 실험실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목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뭡니까? 10명의 주요 인물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인물만 여러분들 보고서도 그죠? 이 책 전체 내용이 이제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약물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킬 박사가 만들어낸 약물은 인과 에테르가 섞인 적정량의 붉은 액체며 하얀 염료를 섞어서 제조한 약물입니다. 제대로 제조가 되면 붉은 액체는 살짝 끓어오르면서 보라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는 맑은 녹색으로 변하며 육체를 뒤흔들어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는 대로 그러니까 내면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중인격을 이제 그 이중인격 중에서 내면을 드러나게 하는 약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물 자체에는 선이나 악을 지향하는 면은 없으며 그걸 구분할 능력도 없고 그저 영혼의 형태를 드러낼 뿐입니다. 영혼의 내면적인 모습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지킬은 자신이 만일 좀 더 고귀한 정신을 가지고 실험에 임했다면 야심에 이끌려서 악의 덩어리인 하이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선하게 이루어진 존재로 변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실은 지킬 박사가 처음에 실험에 사용한 염료에는 약간의 불순물이 섞여 있었으며 그 정체불명의 불순물 때문에 약효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불순물이 없는 순수 염료를 사용하면 보라색 단계에서 멈추고 이걸 마셔도 아무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 분해있던 지킬은 영원히 본래의 지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약을 이제 너무 많이 먹게 되고 약물이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뒤에 그죠? 이제 청산가리를 묻고 자살을 이래 하게 되는 형태로서 이제 요 책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요 어떤 줄거리를 여러분들 대충 듣고 나서 이제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은, 우리 교재는 마지막 부분 두 개만을 발췌해서 표시하기 때문에 그죠?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 내용하고 등장인물을 잘 생각하면은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주차 1차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2차치 수업 때 바로 우리 교재 설명과 그 다음에 읽기의 수업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